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 또 쓰러졌다. 손흥민 또 이탈. 세월에 장사 없다. 손흥민 부상 제발. 지금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옳지 않죠. 네. 기자는 엔제 감독에게 손흥민이 오픈 트레이닝에서 빠진 이유를 물었고, 손흥민이 주말 이후에 조금 통증을 느꼈고, 그는 처음부터 내일 경기에 뛰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래서 그의 상태는 내일 다시 보려는 중이다. 자, 누가 봐도 관리하고 보호천 아닙니까? 손흥민이 세심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기에서 최고의 몸 상태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은 유로파 리그라는 대회입니다. 하필 이 대회는 현지 기준 목요일 밤이고요. 한국으로 보면 금요일 새벽 4시에서 5시 경기입니다.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주말에 리그 경기가 있는 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일정을 짤 때 유로파리그의 일정을 감안하면서 현지 기준 일요일 밤, 월요일 밤 경기 이렇게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경기로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지난 리그 경기 때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를 치르고 알타마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치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최상까지 아니더라도 5일을 쉬고 경기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르고 다시 이틀만 쉬고 리그 경기를 또 치러야 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만약 상대팀인 크리스탈 팰리스도 같은 스케줄을 소화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레벨 차이가 크지 않은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일주일을 쉬고 경기 임하고 토트넘은 이틀 쉬고 경기 임하게 된다? 만약 유로파리그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한다면 진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엔지 감독 전술이라면 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도 비슷했습니다. 엔지 감독의 부임 후에 처음 보는 경기였다고 했는데 선수도 경기에서 집중력 잃거나 안일하게 경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체력이 안 되면서 집중력도 잃고 그 결과가 역전패로 돌아왔잖아요. 유로파리그의 우승은 그래서 더 변수가 많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우승이 더 적어요. 마치 리그 경기와 유로파리그 경기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거나 더블팀이 확실히 만들어지는 스쿼드를 갖춰야 합니다. 손흥민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출전시키기 위함일 뿐입니다. 지난 시즌 보셨잖아요.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도 없고 카라바오컵도 일찍 탈락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유로파리그에 출전 안 하는 게 비상 상황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맨시티전도 앞두고 있으니까 진짜 관리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손흥민이 출전을 한다면 공격수 중에 또 어차피 한 명은 또 빼야 했습니다. 누구를 빼나요? 솔랑키? 히샬리송? 존슨? 오드베르? 베르너? 무어? 손흥민? 아니, 누구를 빼면 되나요? 손흥민 빠지는 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새벽 4시 경기라면 더더욱이요. 그러다가 2부 리그 팀과도 항상 손흥민이 출전해야 한다 그러겠어요. 맨시티는 카라바오컵 32강을 치른 후에 대놓고 선전포고했잖아요. 다음 경기부터는 전력을 다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토트넘이 걸릴 줄 모르고 한 말이지만 주중에 경기가 있다는 건 더구나 유로파리그 대회를 나갈 때는 다양한 작전들이 필요합니다. 감독은 관리하는 것도 의무이고요. 구단, 감독, 선수들 모두 유로파리그 출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대회이고 스쿼드에 포함된 선수들이 경기 감각을 잃지 않고 혹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주는 대회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2승을 달리면서 무리 없이 순항 중인데 홈에서 알타마르를 상대로 승리하면 편안히 8위 안에 들 수 있게 되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지 감독이 어떻게 선발 라인업을 짜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선수 대표로 반더벤이 나서면서 살짝 좀 긴장되게 되었습니다. 하필 최근 해외 매체들에서 드라구신이 팀을 떠나려고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출전보다 벤치 대기가 더 길게 되니까요. 본인이 무덤을 파지 않았다면 이런 기사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첫 유로파 리그 대회 때 선발 출전하자마자 7분 만에 퇴장당하면서 본인이 출전할 수 있는 두 경기를 날려먹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로파리그 3라운드에 복귀할 찬스였는데 반더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그럼 드라구신의 자리가 또 위협받는 거죠.
대부분은 선발 출전할 선수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뭐 물론 로메로를 쉬게 하고 미남 2명을 세우려고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로메로도 손흥민만큼 정말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반더벤이 유로파 리그에 출전한다는 게 뭐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이틀 후 경기에 또 나서게 된다는 거니까 45분만 뛰지 않는 이상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부상 방지고 두 번째는 체력 소진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점유율부터 거의 뭐 숨도 못 쉬게 공격을 퍼부어야 합니다. 그럼 수비 라인이 조금은 편해지겠죠. 한두 차례 뭐 스프린트야 뭐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진 조깅하면 되니까요. 네. 알타마르는 이번 유로파 리그에서는 아틀레틱에게 게임도 안 되게 패배했고 금년 4월에는 아인토벤에게도 5실점 대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뭐 베스트가 출전하면 뭐 게임도 안 되는 팀이고 B플랜 가동이 되어도 미드필드에서 장악해서 끝을 내야죠. 네. 선발 라인업 자체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뭐 확신에 찬 선수를 보면 히샬리송, 벤탄쿠르, 베리발, 아츠그레이 뭐 여기까진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골키퍼는요. 이미 포스터 출전시키면서 불안감을 봤으니까 비카리오가 그래도 출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왼쪽 풀백에 벤 데이비스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한 자리는 메디슨이 출전해야죠. 네. 혹은 뭐 사르가 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오도베르가 선발 출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도베르가 훈련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와, 그런데 이제 이게 히샬리송, 베르너, 오도베르면 공격 수준이 진짜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는 건가요? 네. 팀 플레이는 다 이제 망치고 왠지 개인 기량으로 셋 중에 한 명 좀 골을 넣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히샬리송은 전면 특허로 넣어야죠. 네. 헤딩 슛으로 그건 솔랑키보다 더 우위라고 봅니다. 유로파리그 18경기가 이제 내일 한 번에 치러지게 되면서 페네르바체를 맡고 있는 무리뉴 감독이 인터뷰 중에 폭탄 발언을 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 후보 두 팀을 꼽아야 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맨유와 토트넘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쉬운 선택이다. 프리미어리그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에 있다. 강도, 속도, 전술적 문화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레비 회장을 싫어하는 거지 토트넘을 뭐 싫어할 순 없고 팬들도 무리뉴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을 남기고도 퇴출당했으니까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무리뉴 입장에선 팬데믹으로 구단이 돈 없다고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케인에 손흥민 등등 부상 속출에 팬들의 성원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팬데믹으로 경기 중단에 관중 없는 경기에 정말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감독직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스쿼드면 4년 안에 우승시킬 수 있다고 장담까지 했었거든요.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와 엔지 감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뭐 정말 듣기 좋은 말 아닌가요? 네. 지난 3년 전 유로파 리그는 허탈하게 탈락하게 됐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진짜 한번 사고 쳐 보자고요. 어차피 뭐 2월쯤이면 리그 상황 뭐 어느 정도 감 잡게 될 거니까 무슨 뭐 진짜 3관왕 뭐 그런 거 욕심낼 생각하지 말고 토트넘 뭐 그런 레벨 아니니까 내일 알타마르부터 사냥해 봅시다. 손흥민 문제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네. 손흥민 우승에 걸렸으니까 함께 응원도 합시다. 내일 승리하면 뭐 내일처럼 기뻐할 겁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